사직동 토박이가 읽어준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롯겜비 사직동 야구 해설 우피입니다. 네, 한 주를 쉬고 돌아왔습니다. 예, 뭐 한 번도 안 쉬었으니까 한 번 쉬어도 되겠죠. 예, 거의 벌써 한 지도 1년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네, 한 주 정도 잠깐 쉬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4가지 정도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9월 22일 KT 위즈전 경기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좀 이어진 얘기로 그 스트레일리 선수가 징을 샀습니다. 이번엔 징을 사가지고 약간 홈런이나 점수 날 때마다 징을 치기로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좀 그 비하인드 스토리 조금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병규 선수가 그 복귀하고 나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에 꼭 필요한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 한번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신인 지명이 있었습니다. 신인 지명을 해서 뭐 1라운드에 미리 손성빈 선수를 포수를 뽑아놨으니까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예상대로 1라운드는 그 김진욱 선수를 뽑았는데 2라운드에서 나승엽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선언을 한 나승엽 선수를 뽑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일단 뭐 관련 기사도 기사고, 그 다음에 그 세 선수, 그러니까 1라운드 1차 지명의 손성빈 선수와 2차 1라운드 2라운드의 김진욱 나승엽 선수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고, 왜 그 2차 2라운드 픽을 날릴 그 우려까지 하면서 날릴 리스크가 있지만 나승엽 선수를 지명을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2 KT 위즈전 경기를 먼저 얘기를 할 건데, 8대 0으로 아주 완승을 거뒀고, 이날 뭐 무엇보다 스트레일리 선수가 완벽 투를 하면서 시즌 11승째를 수확을 했습니다. 7이닝 1피안타 2사4구 무실점 8삼진으로 뭐 아주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는데, 일단 이날 라인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1번 타자 중견수 정훈, 2번 타자 우익수 손아섭, 3번 타자 좌익수 전준우, 4번 타자 지명타자 이대호, 5번 타자 3루수 한동희, 6번 타자 1루수 이병규, 7번 타자 유격수 마차도, 8번 타자 포수 정보군, 9번 타자 2루수 안치홍 선수였고, 선발은 스트레일리 선수였고요. KT 위즈는 1번 타자 중견수 배정대, 2번 타자 3루수 황재균, 3번 타자 우익수 로하스, 4번 타자 1루수 강백호, 5번 타자 지명타자 유한준, 7번 타자 좌익수 조용호, 8번 타자 포수 장성우, 9번 타자 이루수 이제 유격수 강민국 선수였습니다. 네, 이런 순서였고, 선발은 김민수 선수였는데, 일단 이날 경기 흐름으로 쭉 한번 살펴보자면 2회 말에 일단 이병규 선수의 홈런으로 기분 좋게 출발을 했고, 올 시즌 이병규 선수의 홈런이 되게 재밌는 게, 시즌 4호째인데 홈런이 제 기억으로는 전부 다 밀어쳐서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홈런이 전부 다 좀 막 힘을 세게 넣어서 넘긴 거라기보다는 가볍게 툭 밀어쳤는데 넘어가는 그런 홈런이 많았어요. 그래서 맞는 순간 넘어갔다 이런 거보다는 하다가 넘어간다고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밀어쳐서 가볍게 넘어가는 홈런이 대단히 기술적으로 완성된 홈런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의 이병규 선수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완벽한 타자인지 올 시즌 이제 복귀하고 짧은 시간 동안 또 자기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병규 선수가 건강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 또 언제 깨질지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이 건강할 때 2달 정도 활약하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2달 때문이라도 붙잡고 가는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도 사실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나이도 벌써 83년생인데 이병규 선수가 나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뛸 수만 있으면 완벽한 모습 보여주는 게 또 이병규 선수의 그런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회 말에도 전준 선수가 시즌 19호 홈런을 치면서 이제 두 번째 징런을 기록을 했고요. 홈런을 치고 이제 징을 치는 모습이 두 번째로 목격이 됐고, 이 홈런 역시도 힘들이지 않고 밀어가지고 홈런을 치면서 대단히 기술적인 홈런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스트레일리 선수 사실 이날 경기에 피안타가 1개밖에 없을 정도로 뭐 KT 타선을 완전히 압도를 했는데, 5회 초에도 뭐 조금 뭐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5회 초에 일단 조용호 선수 타구를 유격수 마차도 선수가 백핸드 캐치를 좀 에러를 하면서, 사실 에러라기보다는 타구가 잘 맞았어요. 근데 보통 선수는 못 잡을 타구를 이제 마차도 선수는 따라가다가 그렇게 백핸드로 좀 흘리게 됐고, 하지만 후속 장성호 선수의 그 직선 타구를 마차도 선수가 이제 엎어지면서 더블 플레이 처리를 하면서 또 도움을 줬고, 강민규 선수의 어려운 원바운드 이제 타구도 안치홍 선수가 백핸드로 나이스 캐치를 해내면서 잘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1회하고 5회가 모든 투수한테 힘든 숙제인데, 이렇게 5회 초에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수비에 도움이 이제 있으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잘 극복을 해나갔던 것 같고, 6회 초에도
또 초구 선두 타자가 사실 쉽지 않은 타구였는데 한동희 선수가 3루수 앞에 원바운드 타구를 뭐 산뜻하게 가볍게 잡아주면서 또 좋은 수비가 이어졌고, 그리고 홈런이 4회에 나와서 2대 0이었는데 사실 또 도망을 못 가고 있다가 6회 말에 또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 도망가는 상황이 나오면서 6회 6득점 비기닝 만들면서 사실 오늘 경기가 완전히 세기를 박을 수 있었는데, 상황을 쭉 살펴보면은 일단 선두 손아섭 선수가 출루를 했고요. 출루를 하고 전준우 선수가 삼진을 먹었지만은 그 사이에 도루를 성공을 하면서 1사 2루가 됐고, 전유수 선수가 KT에 승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대호 선수를 고의사구로 거르는데, 사실 여기에서 뒤에 있는 한동희나 이병규 선수가 지금은 더 타격감이 좋거든요. 근데 이대호 선수를 거르면서 사실 KT의 고의사구 작전이 완전히 실패했지 않나 싶고, 역시나 한동희 선수는 물러났지만 2사 1, 2루 상황에서 이병규 선수가 우전적 시타를 쳐내면서 3대 0으로 도망내갖고, 사실 이 3점째 점수가 정말 필요한 점수였는데 이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의 승기를 거의 뭐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점수 같고, 그리고 2사 1, 3루 찬스에서도 또 이어진 상황에서 또 마차도 선수를 고의사구로 걸러내면서 2사 만루가 만들어졌고, 또 대타로 오윤석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윤석 선수가 8번 타수에 나왔는데 여기서도 밀어내기 포인트 얻어내면서 4대 0이 됐고, 그리고 2사 만루에서 안치홍 선수가 좌전 2타점 치면서 완전히 세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6대 0으로 도망을 갔고, 그리고 또 이어진 2사 만루 찬스에서 이대호 선수가 등판을 했지만은 손아섭 선수가 또 우전 2타점 적시타 만들어내면서 8대 0으로 뭐 완전히 게임을 끝내는 그런 점수를 내면서 가볍게 도망을 갔고, 9회 초에는 진명호 선수가 가볍게 3점 범퇴로 마무리를 하면서 8대 0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는 뭐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는 뭐 퍼펙트한 경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뭐 선발 잘 던지고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고, 뭐 불펜에서도 크게 뭐 문제없이 두 투수 이인복 선수, 진명호 선수가 깔끔하게 잘 막아주면서 뭐 승리의 정석 같은 그런 게임 내용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타선에서는 손아섭 선수가 4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 기록을 했고, 전준우 선수가 4타수 1안타 1타점 2득점 홈런 1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병규 선수가 4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 그 다음에 안치홍 선수가 4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 기록을 하면서 뭐 타석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스트레일리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날 경기는 일단은 보면은 총 102개를 던지면서 투구 내용을 살펴보면은 삼진을 10개 뽑았는데 삼진을 160개짜리 채웠습니다. 이날 8개를 삼진 잡으면서, 그러면서 삼진 1위고, 그 다음에 9이닝 삼진률도 9.25개로 1등이고, 삼진률 29.6%로 삼진 관련해서는 뭐 전 부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날 투구 기록을 조금 더 살펴보면 최고 145개를 투구를 했고, 최고 145km의 직구를 구사를 했고요. 직구 50개, 슬라이드 27개, 컷 체인지업 19개, 커브 6개 고루 던지면서 뭐 KT 타선을 완전히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 선수 인터뷰를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징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헬레이 선수가 준테티를 시작으로 중간에 이제 마차도티 이런 티셔츠도 많이 만들었고, 또 짝짝이도 도입을 하면서 거의 뭐 팀의 이런 응원적인 요소를 다 맡고 있다시피 한데, 이번에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31만 원 주고 징을 샀습니다. 그래서 징은 사실은 뭐 그 택배 인터넷에 사가지고 이제 배송을 해가지고 22일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일단 이 징을 사게 된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그 징 비슷한 거를 봤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징을 사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징을 샀다고 하고, 좀 더거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고자 이제 샀다고 하고, 또 이게 기사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 어떤 기사에서는 이게 징이 한국 고유의 악기인 걸 알고 샀다는 기사도 있고 아니라는 기사도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다 영어를 잘 못하시나 기자님들이 좀 불분한데, 아무튼 일단 뭐 징을 산 이유가 중요하겠죠. 징을 산 거는 더그아웃을 즐겁게 만들고자 한 게 크고, 그 다음에 처음 징을 준비한 날부터 홈런이 2개나 나왔다. 채를 잡고 선수들이 기다리는 순간이 너무 즐거웠다고 하고, 뭐 야구에서 득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다. 홈런이나 득점이 나오는 상황에서 하루 의도였다면서, 첫날에 좀 무분별하게 사용한 감도 있었지만 규칙을 정해서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날에 이제 홈런 상황 말고 그 상대 타자가, 그러니까 로하스 선수가 타격한 상황에서 징을 잘못 쳐가지고 또 주의를 받고 해가지고, 그건 분명한 이제 방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안 되겠고, 인플레이 상황이 아닌 볼데드 상황에서 이제 징을 쳐야 되겠죠.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그런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고, 즐겁고 웃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코로나 등 평소와는 다른 시즌이다 보니까 동료들도 지치지 않을까 싶다. 항상 웃음을 주면서 긴 시즌을 즐겁게 보내고자 하는 의도였다면서, 팬들도 즐겁다면 집에서 똑같이 징을 칠 수도 있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좀 전 지인이 되게 재밌는 것 같거든요. 사실 NC에서 박격포, NC가 아니죠. 넥센에서 넥센이 아니죠. 그 키움에서 그 박격포 세리머니 하는 것처럼 약간 홈런 치는 재밌는 세리머니가 탄생한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고, 또 징이라는 게 뭔가 되게 힘차고 뭔가 그런 기운을 모으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아마 홈런을 칠 때마다 그런 즐거운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 또 사실 또 그 기아의 브룩스 선수한테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에서 가족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극거 귀국을 했는데, 또 이에 대해서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심장이 무너지는 심장이었다. 평소 친했던 친구이자 같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브룩스의 심정이 어떨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브룩스의 가족들의 쾌유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또 동료를 보여줬습니다. 또 이러면서 사실 기아는 되게 상황이 어려웠었는데 뭐 그래도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브룩스 선수도 가족이 별일 없기를 저도 이제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레이디 선수 얘기를 좀 해봤고요. 사실 슬레이디 선수가 하반기 들어가 조금 퐁당퐁당하는 모습 보이면서 약간 우려를 보이는데, 또 이날 경기에서는 퍼펙트한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뭐 에이스가 어디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는 이제 이병규 선수의 맹활약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병규 선수가 사실 체감으로도 거의 뭐 득점권에서 완벽한 해결사 이런 느낌인데, 숫자적으로는 어떤가 한번 살펴봤는데 더 완벽합니다. 시즌 기록이 2할 7푼 1리, 3할 8푼 6리, 5할 8리, 8할 9푼 4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PS. 타율 2할 7푼 1리, 출루율 3할 8푼 6리, 장타율 5할 8리, 그 다음에 OPS가 8할 9푼 4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득점권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완벽해요. 득점권으로 가면은 이제 순서대로 3할 8푼, 5할 4푼 1리, 5할 5푼 6리, OPS 18, 9푼 7리를 기록하고 있고, 2사 득점권은 거의 신과 같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4할 4푼 4리, 5할 4푼 6리, 7할 7푼 8리, OPS 13할 2푼 8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할 2푼 3리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득점권이 2세 득점권에서 거의 뭐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역시나 이게 체감뿐만 아니고 실제 기록상으로도 거의 뭐 완벽한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참 이 이병규 선수가 2018년에 활약을 하고 2019년은 통째로 이제 뛰지를 못하고 2020년도 사실 거의 뭐 못 뛰면서 이렇게 이 선수가 잊혀지는 걸 했는데, 역시나 건강한 이병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를 보여줄 정도로 사실 굉장한 타격 기술이 있는 선수고, 참 뭐랄까 하늘이 모든 걸 주지 않는 생각이 들기도, 이병규 선수가 사실 단 한 시즌도 풀타임을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뛴 시즌 AGS 2사 시즌도 겨우 300타석 남짓밖에 못 뛰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선수가 건강만 하면은 정말 최고의 타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참 뭐 자다가 뭐 어깨가 걸리고 뭐 어깨가 삐이고 뭐 담이 걸리고 뭐 세리머니 하다가 부사지고 뭐 이런 선수라 가지고 참 안타깝지만 하늘이 모든 걸 주지 않는다, 이런 거를 또 느끼게 해준 그런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가지고 박진영 선수의 복귀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또 잠깐 전화할 건데, 일단 발목 통증, 오른쪽 발목 통증으로 이제 박진영 선수가 내려갔는데, 22일 이제 퓨처스 경기에서 1이닝 2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 기록하면서 이제 예열을 마쳤고 직구도 141을 찍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허문회 감독도 박진영이 곧 돌아온다. 오늘 투구 결과를 보고 내일 이상이 없다면은 모레 24일쯤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박진영 선수가 시즌 44경기에 등판해서 37이닝 2승 3패 17홀드 5.11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박진영 선수도 뭔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게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사실 풀타임을 뛰기에는 체력이 조금 모자란 게 명확한 것 같고요. 이제 한 반 시즌 정도는 확실한 모습 보여주는 것 같고 해서 올 시즌도 사실 6월 전까지는 그야말로 완벽한 모습 보여주다가 7월, 8월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좀 난타를 당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기록이 많이 내려갔는데, 체력 관리를 잘 해주면서 한 석 달 정도 그 풀타임 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뛰고 약간 휴식을 가지고, 한 달 반 정도 뛰고 휴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포시즌에 한 달 정도 뛰고, 그렇게 배분을 해준다면 자기의 역량을 100%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태미너적인 측면이 금방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갑자기 체력이 좋아진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뭔가 박진영 선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박진영 설명서를 잘 만들어 보는 게 팀으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선수 중에 한 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박진영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또 불펜으로 손 선수가 이동을 했고 선발 이승원 선수가 합류를 했으니까 이런 체력 배분적인 측면이 많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박진영 선수 또 소식이 전해왔고, 허문회 감독은 투구에는 큰 지장이 없다, 긍정적인 부분이다. 투수에 큰 부상이 없다. 네,
긍정적인 부분이고, 서준호도 불펜에서 시속 149km 정도 찍었고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잘 던지고 있다면서 부상이 없고 다 돌아온다면 정말 총력전이다. 선수들이 다 갖춰지면 승리할 확률이 높다. 전장에서 미사일, 총알 등이 많으면 이길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또 불펜이 보강이 되었고, 이제 신인 지명으로 한번 가볼 텐데, 이번 신인 지명은 일단 1라운드에 1차에서 포수 최대화 장한거 손흥민 포수를 지명을 했고, 2차의 1라운드에서는 이제 강릉고 김지웅 선수를 지명을 했고, 2라운드에서 덕수고 내야수 나승엽을 지명을 했는데, 그 외에 9명을 몽땅 투수를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드문 선택이라서 이게 뭐지 싶을 수도 있는데, 롯데는 라운드별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선수를 선발하려고 했다, 이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민규 단장은 투수는 하위 라운드에 지명된 선수가 잠재력을 찾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제 투수를 많이 지명을 했고, 재미있는 거는 그 투수 9명이 되게 다양한 그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투수 5명, 좌투수 2명, 사이드아웃 2명 이렇게 고루고루 이제 선발을 했고, 투수 일단 인터뷰를 쭉 보면은 지명돼 와가지고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투수는 야수보다 뛸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기에 수월하다면서 그 결과로 올 시즌 1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준용만 아니라 홍민기, 박명은 등 성장세가 두드러진 투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라운드에 지명된 투수는 완성도에 초점을 뒀고, 하위 라운드 투수는 투수 육성 매뉴얼에 따라서 성장할 가능성에 집중을 했다고 하고요. 김풍철 스카우트 팀장은 지금 보이는 모습보다 3, 4년 뒤를 미리 내다봤다면서 올해 지명 투수가 한국 팀 전력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 시즌만 봐도 최준용 선수는 이런 확실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선수도 있고, 뭔가 장기적으로 지명하는 선수도 조금씩 이제 크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육성적인 측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투수를 많이 지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생각에는 일단 투수가 기본적으로 금값입니다. 그래서 투수로 더 좋은 야수를 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일단은 그 같은 값이면은 야수보단 투수를 먼저 지명을 해서 키울 수도 있고, 뭔가 야수가 급해지면은 투수를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더 괜찮은 야수를 구할 수도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뭐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더 좋은 선수를 우선적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치가 높은 투수를 많이 지명을 한 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진욱, 나승엽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일단 고교 시절 성적을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고교 시절 성적을 보면은 일단 김진욱 선수가 통산 고교 3년 동안 총 40경기에 등판을 해서 155.2이닝을 등판을 했고요. 16승 3패 2.8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기록이죠. 2.82 기록하고 있고, 209탈삼진이고 4사구 46개예요. 볼 선비가 거의 뭐 5대1입니다. 뭐 말할 필요 없이 최고의 선수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 WHIP 1이닝 출루 허용률이 0.87, 1이닝은 채 한 명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의심을 여지하는 최고의 투수임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3학년 때 성적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3학년 때 성적을 보면은 10경기에서 4승 1패 36.2이닝 1.70 평균 자책을 기록을 했고, 4사구 8개, 4구 7개, 삼진 55개, 네, 55삼진 잡는 동안 4사구를 15개 내줬습니다. 뭐 퍼펙트하지요. 그리고 전 다른 거보다 좀 좋은 게 2학년 때 되게 많이 던졌거든요. 2학년 때 21경기에서 91이닝이나 던졌는데 3학년 때는 10경기에서 36.2이닝으로 좀 관리를 감독이 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어깨를 아끼고 이제 프로 올라왔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관리를 해준 측면이 있어서 내년 시즌 당장에 이제 직전간으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릉고 감독님한테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요. 네, 그래서 뭐 선발의 한 자리든 아니면 당장에 이제 저한 불펜이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선수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사실 나승엽 선수가 이번 지명이 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미 미국행을 선언을 했고,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되면 우리는 2차 2라운드 지명권을 이제 날리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선택했다는 거는 난리지언정 못 가져도 좋을 정도로 이 선수를 지명할 만한 가치가 높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통산 기록이 60경기에서 239타석 182타수 65안타예요. 그래서 타율이 3할 5푼 7리, 그 다음에 출루율 5할 2푼 7리입니다. 예, 출루율 5할이 넘어요. 5할이 넘고 장타율이 4할 9푼 6리, OPS 18 2푼 3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통산보다 3학년 때 성적이 정말 뭐 괴물 같은 성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2학년 때 약간 부진을 해서 이제 통산이 약간 내려간 게 있는데 3학년 때 성적만 보면은 21경기에서 99타석, 76타수, 31안타, 2홈런, 27타점, 26득점인데 이게 타율이 4에 8입니다. 네, 타율이 4에 8이고 22사사구, 18번에 4사구 얻는 동안 12삼진 당할 정도로 볼삼비도 2대 1이고 해서 일단은 고교 3학년 때 4할이 쳤어요. 뭐 4할이 쳤다는 건 타격 능력에서 뭐 의심한 여지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은 근데 고교 때 4할이 친 선수가 적진 않거든요. 꽤나 많은데 사실 프로에서 타자가 그래서 고교를 완전 그 폭격을 하고 올라왔는데 바로 활약을 못하거나 사실 아쉽게 사라진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나승엽 선수가 고교 때 모습은 확실하지만 프로에서 100%다 부순다 이거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고 또 많이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선수는 포지션에서 3루수입니다. 3루수인데 사실은 미국행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워낙에 강해서 사실은 롯데에 입단하기가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미국 내 이런 코로나 상황이 마이너리그 올 시즌에 진행이 못 됐고 내년에도 사실 미지수고요.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사실 체계적인 육성보다는 약간 니 알아서 해라. 그리고 니 잘하는 거 잘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이렇게 육성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마이너리그가 제대로 몰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이 변수에 대해서 나승엽 선수나 뭐 부모님이나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선수 본인이 뭐 미국 도전을 한다면 그 막을 수가 없고 당연히 이제 응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리고 사실 미국에 직행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너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직행을 해가지고 성공한 타자는 기껏해야 뭐 출신 선수는 뭐 워낙 뭐 어나더 레벨이니까 치차하고 그냥 메이저리그를 밟은 선수 자체도 뭐 최희섭 선수 그리고 뭐 최지만 선수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타자 유망주를 건너갔는데 메이저 문턱도 못 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송민근 단장도 얘기하지만 조기 그 메이저리그 진출을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빨리 열어주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한다 이렇게 이제 좀 협상 전략을 짜고 있는데 저 생각에도 선수 본인으로서도 바로 미국에 가는 것보다 짧게라도 이제 한국에서 좀 경험을 쌓고 확실히 좀 입증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는 게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마이너리그에서 정말 루키리그 때부터 고생하면서 가는 것보다 뭐 메이저리그 보장을 못 받아도 트리플 A라도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받고 가는 계약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롯데 측면에서 많이 좀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롯데 마이너리그 미국 무대에 도전했던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일단은 뭐 송승준 선수부터 있고 그다음 나경민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김대호 선수도 이제 해외 경험을 했던 선수이고요. 그다음에 코치 진에도 워낙 이제 뭐 해외파 선수들 외국 코치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경험에서 나오는 설득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송승준 선수는 정말 마이너리그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메이저리그 콜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부상을 당해서 못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그 본인의 경험에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나경민 선수도 사실 미국에 가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어깨 부상 당하고 결국 메이저리그 못 올라가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뭐 선수 본인이 메이저리그에 진출 의사가 강하고 뭐 도전을 하겠다면 그건 당연히 응원을 할 일이지만은 우리 팀 입장에선 사실 나승엽 선수를 최대한 이제 설득을 해서 몇 년이라도 우리 팀에서 뛰고 이제 보내는 게 팀으로서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기초가 주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육전 야구에서 또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사실 그 호흡기를 뗀 줄 알았거든요. 5강에 대한 호흡기를 저는 그 SK전 연패하고 또 더블헤더 연패하고 이러면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5위 두산하고 2.5게임밖에 차이가 또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저는 사실 이제 한 5게임 차이 나나 싶었는데 마침 또 두산이 막 못하면서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가시권에 충분히 있어가지고 아직 또 포기하긴 이르다. 충분히 노릴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애리 쓸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5강이라도 저는 사실 5등이라도 해서 가야구로 맛보는 게 당연히 프로팀이면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팬들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은
뭐 과외 야구를 또 맛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도 어떻게 또 좁혀졌을지 아니면 또 호흡기를 뗐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